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책과는 상관없어. 수능은 책 읽는 것과 상관없이 잘 해낼 수 있는 게 수능 국어야. 말도 많고 참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많은데요. 과연 책을 많이 읽어야지만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책과 수능 시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입을 모으는 이야기가 국어가 제일 중요해.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영어에서 아이가 단어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해석이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단어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영어 공부도 힘들더라. 수학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로 문제가 나오고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국어 능력이 부족하니 수학을 잘할 수 없더라. 결국은 국어가 답이더라.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해내더라. 이런 말들을 각 과목 선생님들이 하실 때마다 국어의 중요성을 정말 실감합니다. 내가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결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국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국어하면 또 책 읽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책 읽기 많이 한 아이들이 결국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적이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희 조카 같은 경우도 정말 국어학원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책을 도서관에서 뭐 최대한 빌릴 수 있는 양을 빌려서 매주 바꿔주는 것만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도 책이 재미있으니까 읽은 거예요. 시간이 나면 이 아이는 책을 읽더라고요. 책을 읽는 게 아이한테 휴식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빌려다 놓고 너 다 읽어. 어디까지 읽었어? 왜 다 안 읽었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그냥 빌려다만 놓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쓱 마음에 드는 거 읽고, 그거 없으면 그냥 그 주는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진짜 국어학원 한 번도 다닌 적 없이 국어 1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어 1등급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걸 보니까 저도 한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책만 많이 읽히면 되나? 그런데 책을 많이 읽힌다고 해서 국어 성적이 잘 나오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책은 열심히 읽었는데 국어 점수는 상관없이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책을 안 읽었는데도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문제를 쭉 점검을 해봤어요. 중등 필독 신문을 준비하면서 수능과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수능 문제 국어를 쫙 점검을 했더니, 수능에서 측정하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국어 시험을 잘 보려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신문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능과 연결될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측정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실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그 내용을 수용하고 판단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능력들을 수능에서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수능 기출문제를 비교를 해보니, 아, 이거는 비판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구나. 이런 유형은 사실적 사고를 묻는구나. 어휘에 대해서 묻고 있네.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묻고 있네. 다른 텍스트와 원래 텍스트를 비교해 보면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거를 찾아내는 문제네 라고 문제 유형의 패턴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독해만 잘 되면 수능 문제, 국어 문제 없겠다. 물론 지문에 익숙하면 아이들이 놀라지 않죠.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 지문이야. 릴렉스 하면서 아주 어려운 비문학 독해 지문도 읽어낼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요, 전혀 모르는 독해 지문이더라도 그 양식과 유형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방법과 독해하는 방법을 연습하면 수능 국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거구나 라고 알게 됐습니다.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안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책을 많이 읽더라도 별로 사고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읽는 아이들은 책을 읽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분석하고 내용을 자기만의 언어로 이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얼개를 생각하면서 쭉 연결해서 읽는 아이들은 분명히 책 읽기가 수능 점수까지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책을 안 읽더라도 비문학 독해 문제집이라든지 그냥 주어진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읽는 아이들은 국어 성적이 좋더라는 겁니다. 왜 사회문학 1타 강사인 이지영 선생님의 돌아다니는 짤에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국어를 잘 읽는 방법은 국어 지문을 한 번씩 딱 읽으면서 국어 선생님이 정리하듯이 이 지문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계속해서 네가 정리해 나가서 읽다 보면 국어는 잘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읽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의 문제가 국어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책 읽는 방법, 글 읽는 방법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떻게 글을 읽어내는 게 좋을까요? 우리 비문학 문제집 사서 애들 연습시키다 보면 문단을 읽고 문단의 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게 바로 책을 읽어내는 연습이에요. 첫 번째, 어휘가 잡혀야겠죠? 어휘가 익숙하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문단을 읽어가면서 이것의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 중심 단어는 무엇일까? 중심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문단과 문단들이 연결되어서 글의 전개 방식이 무엇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가?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능 기출문제들을 계속 보면서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왜냐? 그 내용들이 추상어를 사용해서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문학 지문에서 과학이나 철학 영역의 지문이 나오면 아이들은 멘붕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라는 소리야? 그런데 과학이나 철학 지문은요, 그만큼 어렵고 추상어를 사용해서 개념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난해하고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이라도 정리해서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문을 굉장히 다듬어서 선별해서 문제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기 연습만 제대로 하면 그런 지문들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내야지만 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읽더라도 책의 한 구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정리해가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 많이 하고 스킬들을 연습한 아이들은 밑에 문제부터 보죠. 문제에서 묻는 게 뭐지? 라고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문 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글을 잘 읽어내는 아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글을 읽어내면서 요약하면서 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 어떤 생각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쫙쫙쫙 정리해서 나가다 보면 밑에 지문과 연결할 때 아, 이 내용은 위에 있었지, 없었지 이런 비교가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줄이고 아이들의 국어 자신감도 높이고 그에 따라서 성적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혀라. 책 읽은 아이가 정답이다 하지만 책을 어떻게 읽혀라 라고 알려주진 않잖아요. 책을 읽을 때 이 연습을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추리소설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리소설에서 단서들을 추정하는 그 탐정의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단서들을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이런 장면이 있었나? 그때 거기에 신발이 어떤 모양으로 놓여져 있었지? 다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은 수능을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부 내용이 아이들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가 된 거니까요. 그렇지만 읽으면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 사람이 누구였지? 라고 사람마저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제대로 읽어낸 걸까요? 아니죠. 책을 읽고는 있지만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읽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혀서 제대로 국어 공부를 시키고 싶고 성적까지 연결시키고 싶다면 책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이렇게 읽히면 아이들은 두 손 두 발 놓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책이라는 것은 정말 재미있어서 혹은 꼭 필요해서만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서부터 책을 체계적으로 읽힌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흥미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책은 책대로 재미있게 읽히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다른 방법으로 시켜주는 게 필요하죠. 아주 짧은 글부터 시작해서 그런 글을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야 연습을 좀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긴 글을 읽을 때도 한 번의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나만의 언어로 풀이하면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요, 책의 내용을 정말 씹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사례들을 기억하고 응용해서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자기의 언어로 다시 사례로 풀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능을 잘 못 보고 공부를 못할 리가 없겠죠. 책에 대한 이야기 참 많습니다. 읽어야 된다, 읽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과의 싸움인데 책을 읽혀야 된다면 정말 책 잘 읽는 방법을 알려줘서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라면 책 읽어라 강요하지 마시고요. 책은 흥미의 영역으로 자기 인생에서 평생 즐길 수 있는 거리로 남겨주시고요. 지문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비문학 독해 문제집 같은 거 사서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 팁 있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거 찾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놀이부터 시작하고요. 그렇게 놀이부터 재밌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중심 단어, 중심 문장, 내용 요약하기, 한 줄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 글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얼개와 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을 연습시키면 책이 아니어도 국어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책과 국어 성적과의 관계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책을 읽혀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지문을 읽히면서 글을 읽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독서와 성적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독서 제대로 하는 법, 국어 성적 제대로 높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